안녕하세요. 함께 즐기는 미디어 교실, 미디어 보는 눈을 기르다 팀의 발표를 맡은 건양대학교 심리상담 치료학과 김미나입니다. 저희는 초등학생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요. 구성으로는 프로그램의 개요, 연구 방법, 결과, 결론, 참고 문헌과 부록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개요입니다. 우선 프로그램의 필요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의 바다에서 호흡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더 이상 인터넷 없이 정상적인 삶을 누리는 일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미디어의 이용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 사용 시간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표한 2021년 기준 만 3세 이상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은 92.6%로 17년도 대비 6.1%가 증가한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 힘입어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점점 미디어와 스마트 기기에 노출되는 기회는 많아지는 한편 미디어의 자극적이고 부정확한 정보 제한이나 차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실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초등학생들 또한 미디어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인터넷 관련 프로그램들은 스마트폰 의존을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현재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잠재적 참여자들의 요구와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인터넷 사용의 역기능을 예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교육들을 초등학생들이 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같이 초등학생들이 미디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볼 때 미디어 리터러시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갖추어야 할 중요 역량이기에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 근거해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초등학생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요. 여기서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나 문화 콘텐츠에 적절히 접근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미디어를 활용하며 의미 있는 정보와 문화를 생산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및 윤리적으로 책임있게 미디어를 이용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음으론 대상 선정 이유입니다. 저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설계하였고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서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청소년 기관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인 이유는 2021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과의존 위험군은 24.2%로 전년 대비 0.9%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19년도 대비 6.8%로 가장 상승폭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위험군 또한 5.7%로 다른 대상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과의존 중 가장 위험성과 상승폭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과의존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단계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기 이전 단계로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자기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이것이 역기능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에게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와 자아조절과 같은 미디어 리터러시 세부 사항의 함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에 따라 형식적 조작기 이전의 시기인 청소년들은 추상적 사고와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대상 스스로의 근본적인 능력 함양을 위해선 청소년 형식적 조작기 이후의 논리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이를 참고하여 청소년 시기 중 초등학교 고학년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 방법입니다. 저희는 아래 모형을 참고하여 다음 모형에 따라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자세한 건 이 슬라이드에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 수립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목적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함양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생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도모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의 역기능 문제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목표는 첫째, 미디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구성 요소를 살펴본다. 둘째, 건강한 미디어의 기준을 알게 됨으로써 그를 기준으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필요에 따라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을 함양한다.
마지막으로 넷째, 인터넷 공간에서의 올바른 자아 표현을 독려한다 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요구 분석을 진행하였는데요.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 대응 방안 연구 1, 초등학생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원하는 교육은 동영상 제작 교육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서치 능력에 관한 교육이 13.5%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온라인상 예절 교육, 그리고 가짜뉴스와 정보 판별 교육이 8.6%로 높았습니다. 이같이 초등학생들이 미디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미디어 프로그램과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본 요구조사는 여성가족부와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실시한 제6차 청소년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과제,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및 보호 지원 강화 중 중과제에서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강화를, 그리고 초과제에서 건강한 미디어 이용 문화 조성과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체계적 발굴 및 효과적 치유 지원을 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전문가와 청소년들 모두 건강한 미디어 이용 문화 조성을 바탕으로 한 미디어 과의존 예방과 인터넷 서치 능력에 대한 교육, 가짜뉴스와 정보 판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6가지 세부 역량을 고려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다음과 같이 크게 수용과 생산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논산시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관련 전문가와 직접 인터뷰한 결과 회기가 길어지면 활동이 늘어져 대상자들의 동기 저하가 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기에 요구 분석 결과와 목표를 고려하여 미디어 리터러시의 기본이 되는 미디어 특성 이해, 그리고 가짜뉴스와 정보 판별 교육과 관련하여 비판적 이해, 그리고 미디어 사용의 자기조절 능력과 올바른 자아 표현을 위해 자아 조절, 자아 표현으로 4가지의 세부 영역으로 축소하여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전체 회기 계획서의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은 전체 5회기입니다. 이는 시작 단계 1회기와 4가지 세부 역량을 각 회기별로 하나씩 배치한 것입니다. 먼저 1회기 만나서 반갑습니다 프로그램은 친밀한 미디어를 매개로 미디어의 기본적 정보와 그 구성 요소를 알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집단을 구조화하고 사전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을 공유하고 별칭도 지어보며 라포를 형성하고 미디어의 뜻과 특성, 구성 요소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2, 3회기는 건강한 미디어의 기준을 습득하고 활동을 통해 미디어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따라서 2회기, 우리가 보는 정보 진짜야 가짜야 프로그램은 가짜뉴스와 정보를 판별하는 교육으로 구성하였습니다. 3회기 혐오 표현 파헤치기 프로그램은 자극적이고 과장되거나 혐오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올바른 자아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의 예절 교육 겸 혐오 표현에 대해 교육하고 찾아보고 유래를 분석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4회기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인터넷 사용법 프로그램에서는 자신의 미디어 사용 실태를 깨닫게 되고 활동을 통해 스스로 미디어 사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미디어 사용의 자기조절 능력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으론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을 하여 사용 수준을 탐색하고 인터넷상에 자신만의 규칙을 세운 규칙 카드 만들기 활동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종결 단계 5회기 너도 할 수 있어 유튜버에선 지금까지 알게 된 내용으로 조별로 건강한 미디어 사용 유튜브 쇼츠 영상을 제작해보며 올바른 자아 표현을 독려하고 회기별 활동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소감을 나눈 뒤 사전, 사후 검사지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전체 프로그램 구성 원리의 이론적 타당성을 확인하고 구성 요소와 활동이 회기별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자들은 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있는 상담심리 전공 교수 1인과 수차례 피드백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밝힙니다. 전체 회기 계획서 중 3회기 계획서 하나만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회기별 목표와 기대 효과는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디어 사용 시 부적절한 표현의 사용을 자제하고 건강한 미디어의 기준을 세우는 것을 기대 효과로 두었습니다. 먼저 주 진행자가 인사하고 도입하며 오늘 진행할 프로그램을 구조화하고 경기용 나눔 콘텐츠에서 제작한 5분짜리 혐오 표현 교육 영상을 먼저 시청합니다. 그런 다음 혐오 표현 찾아보기 활동지를 받고 조별로 정해진 시간 동안 뉴스, 유튜브, 웹툰 댓글에서 혐오 표현을 직접 찾아오고 적어옵니다. 그리고 조별로 주어진 질문에 답하며 찾아온 혐오 표현들의 유래와 뜻을, 그리고 어떤 편견과 차별이 담겨 있고 사용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석한 내용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해당 혐오 표현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과 소감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지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소감을 나누며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프로그램의 기획서를 살펴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론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함양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생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구성 요인을 미디어의 특성 이해, 비판적 이해, 자아조절, 자아표현으로 축소하여 총 5회기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은 미디어의 기본적인 정보와 구성 요소를 살펴봄으로써 미디어를 종류별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건강한 미디어의 기준을 알게 되고 그를 기반으로 기존의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보의 진위성을 파악하고 혐오 표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스스로의 인터넷 사용 실태를 알 수 있고 그에 대해 자신만의 규칙을 세움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미디어 사용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자신의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미디어 공간에서의 올바른 자아 표현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본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다르게 외부 강사 등의 보조 인적 자원의 활용 없이도 진행할 수 있으며 교육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 및 활동지 작성과 같은 자기주도적 활동을 통해 대상의 자주적인 변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이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되는 시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를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메타 분석과 질적 연구를 더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기의 회기로 운영하는 것보다 회기를 10회기로 늘려 진행한다면 사전 사후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부족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이뤄낼 수 있어 전문적으로 수행하였는지 평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참고 문헌과 부록으로 만든 사전 사후 검사지를 밝히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사후 검사지 문항은 이론적 접근을 표방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충실히 그 접근법을 반영하고 수행하였는지를 점검하고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특성 이해는 다음과 같은 문항으로 측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문항으로 비판적 이해를 측정합니다. 아래와 같은 문항으로 자기조절을 측정합니다. 아래와 같은 문항으로 자아 표현을 측정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